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어제 횟수로 따지면 8번째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이 가장 임팩트 있게 다루어졌는데요.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종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최고 구간 세율 3.2%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가연텍스 조중식 대표 세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두 분 다 여러분들 참고하실 건 세무 전문가들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려고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전체적인 총평부터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가구 2주택 이상자는 이번에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 그래서 다시 집을 더 살려고 하는 욕구를 갖지 마라 하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냐.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은 1가구 1주택자도 이번에 규제 대상을 두겠다.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번에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세금 측면에서는 어떻게 받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보유세를 포함한 종부세 인상안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역시 뭐 세율 아니겠습니까? 예, 종부세 어제 발표된 그 세제 대책의 핵심이 네. 종부세 강화하는 부분하고 이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이제 축소하는 부분 두 가지가 일단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예. 종부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뭐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그거보다는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0.1%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까지 세율을 올려서 뭐 세부담이 어느 정도는 이제 증가를 할 거는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종부세라는 세금만 가지고 어떤 주택 정책을 뭐 좌지우지하기는 좀 힘들고요. 역시나 종부세 그 주택 가격이 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네.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주택들 뭐 한 10억 원 안팎 정도 되는 주택 같은 경우 시세 기준으로 그런 경우 계산을 해봐도 사실은 한 10만 원 안팎밖에 오르질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비싼 무슨 100억하고 50억하고 이런 주택보다는 한 10억 안팎 주택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시장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크고 네.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효과가 종부세만 갖고 따졌을 때 그게 그렇게 클 것이냐라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에서 6억 사이에 표준 그 과세 구간이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15억 이상 18억 정도 가는 거면 예를 들어서 잠실, 강남의 아파트들이 딱 거기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거기를 겨냥했다라고 누가 봐도 이제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해석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증가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년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거를 팔아야 될 것이냐, 못 가지고 있겠다라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정말 보통 1주택자라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지금 종부세가 다른 세금하고 달리 미실현 소득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은 다른 데서의 말하는 세금과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네. 자기의 본인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세금이 한 18억 정도 되면 한 500만 원 보유세를 합하면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물론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는 몇십만 원 올랐다고 하지만 공시 가격이 오른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시 가격이 오름으로써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세율 변화만 갖고 얘기를 해서 10만 원 올랐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가지고 올 거로 보이고 2주택자 이상자는 더욱더 요번에 아주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부사님 계산기를 좀 두드려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나온 이 세법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2019년 말에 내게 되는 종부세 더하기 재산세는 이제 보유세니까요.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이냐라고 좀 숫자를 좀 짐작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주택 가격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라지고요. 또 네. 1세대 1주택자냐, 그 지금 규제 대상의 핵심인 그 3주택 이상자 네. 내지는 어제 추가로 포함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자 이렇게 규제 대상인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중과세 대상 일종의 네. 그런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사실 세부담의 차이가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18억 시가 한 18억 네. 정도 되는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종부세로 한 뭐 100만 원 정도, 예, 100만 원 정도인데 재산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요. 예.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세부담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과세 표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에 대한 얘기만 예, 1주택자에 한해서요. 예. 네. 종부세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올해랑 비교하면 한 10만 원 정도 이제 오른 금액이거든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좀 전에 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것만 갖고 보면은 별로 뭐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보이긴 해요. 그런데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에서는 공시가격을 시가의 한 70% 정도로 분석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집값이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조회를 해보니까 60%도 안 되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아, 시세. 공시가격이요? 예.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예. 같은 경우도 60%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공시가격 발표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네. 아마 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 주택이 좀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3주택 이상자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뭐 이상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합산한 게 한 시가 기준으로 30억 원 정도 됐을 때 그 공시 가격은 그럼 70% 기준으로 하면 한 21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과세 표준이 한 12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과세 표준 12억 정도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종부세 부담이 한 1,200만 원 정도. 이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5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세부담이 70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공시 가격이 또 현실화돼서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 세부담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뭐 이 경우는 사실 세부담이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재산세, 종부세 다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또 지금 말하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일단은 2주택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전에는 그 3주택 이상자만 좀 예. 이게 중과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2주택자 즉 이 규제 지역, 맞으면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이라든지 네. 여기 있는 사람은 2주택자도 3주택자고 똑같이 중과하겠다. 아, 이제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이제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금액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30억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가 연 2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 만약에 연금 소득자가 노령자가 연간 3천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분이 내야 할 보유세만도 지금 근 2천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느끼는 부담은 보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체감하는 세 부담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사례별로 한번 그러면 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뭐 앞서서도 간략히 좀 봤던 네. 내용이긴 합니다만 간략히 또 정리를 한번 예. 해 보도록 하죠. 자, 1주택자입니다. 지금 공시 가격이 13억 원, 과표 구간으로 따지면 3억 원에 해당되는 건데, 자, 대책 전과 후를 비교해 봤었을 때 종부세, 네, 그리고 재산세가 합쳐진 보유세 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 정도면 시가는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요? 1세대, 예, 네. 1주택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뭐 명확한 규제 대상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부담이 많이 안 늘어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뭐 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로 그렇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인상분만 네,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네, 네. 다음 사례 또 계속 보실까요? 이분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신 분인데 어우, 공시 확실히 달라지네요. 가격이 35억 원. 그러면 시가로는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과표는 21억 원. 자, 이렇게 되면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늘어나네요.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경우 어쨌든 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 1세대 1주택자라고 할지언정 그 비싼 집에 대한 어떤
그 보유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1세대 1주택자긴 하지만 그래서 뭐 다른 다주택자에 비해서 이런저런 추가적인 세금 계산 부분에서 혜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상당히 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한 800, 9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네. 사실 그런데 뭐 시가 50억 원짜리 사시는 분이 이 세 부담을 얼마나 걱정하실지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네요. 다른 자, 뭐 현금 재산이 많으시다면 걱정 안 하실 텐데 만약에 무리해서 예. 이런 집이 있긴 한데 무리해서 이렇게 집을 샀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신호로 봐야 될지 뭐 그러게요. 예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주택자 사례를 좀 볼게요. 이번에 네. 뭐 두 채만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포함이 되니까요. 자, 합산 시가 30, 공시 가격은 21억 원인데 자, 합산 시가로 따지면 30억 원. 그러면은 뭐 강남의 중형 평수 한 채 그리고 강북의 한 채 이 정도 있으면 맞겠네요. 예. 예. 종부세가 보니까 2배 이상 뛰는군요. 예, 어, 상당히 예, 이게 사실 규제 대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사실 이번 요번에 회계 이제 개편은. 예. 새롭게 더 이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으니까 예, 예.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예, 거군요. 세율 기존 발표한 우리 7월 말에 발표했던 안보다도 세율도 네. 올랐고요. 아, 예, 교수님 더 뭐 하실 저 금액에 지금 공시 가격 21억으로 지금 화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이 한 주택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보유세를 총 낼 게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두 주택을 아. 가지면 1,976만 원을 내는 더 겁니다. 늘어나게 한 되죠. 200만 원 정도가 더 그 부과가 금액은 되네요. 같아도 주택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00~3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네. 예. 자, 다음 사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3주택자 말 그대로 정말 다주택자들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이거 단위가 달라지는군요. 종부세, 보유세 일단 억 단위로 넘어가고요. 늘어나는 폭을 보니까 네. 설명을 2배입니다. 해주세요. 예. 네. 예, 뭐 집값이 170억 원 시가로 네. 170억 원 정도 되는 집 이 경우에 공시가격 124억 원이고 과표가 이제 94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 경우에 종부세만 갖고 봤을 때 1억 원 정도 냈던 거를 2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걸로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종부세로 뭘 팔아서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닌데 네.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1년에 2억 2천만 원씩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 재산세까지 하면 2억 6천만 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가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가지고 예. 있다는 것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보유한다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매년 2억 뭐 2천 재산세까지 하면 2억 6천만 원씩 매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사실 뭐 전혀 뭐 와닿지 않는. 저기 네.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규제 지역에는 1가구 2주택, 규제 지역이 아니면은 전국에 있는 땅으로 하면 1가구 3주택은 지금 동일한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저런 1가구 3주택에서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게 되면 똘똘한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두 주택을 만약에 지방에 갖고 있다. 아, 그러면 지방에 있는 걸 먼저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부담이. 그래서 더욱더 그 1가구 3주택을 중과하면 그러한 현상이 나서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를 당분간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또 그런 세 부담을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채면 어쨌든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좀 자산 조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교수님 저희가 여기서 예.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네. 비율이 이전보다 더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사실상 이제 공시가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아예 그냥 점쳐지는 것 예. 같은데 2022년까지 100% 올리겠다고 100%라고 이게 한다면요. 지금 말이 공정을 붙여가지고 네. 이 요번에 발표에 조세정이라는 안에다가 그걸 넣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정시장가액 만들었을 때의 그 상황은 뭐냐면 공시가격이 있는데 세율을 그때 2006년도에 많이 올렸었어요. 세율을 올리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서 점차적으로 올려가겠다고 세법에다가 80, 90, 100 뭐 이런 식의 이 스케줄을 정했는데 네. 이게 가격이 집값이 올리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올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넘겨서 공정시장가를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공시 가격이나 시가가 오르지 않아도 무조건 5%를 차곡차곡 올리는 게 예전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꾼 건데 예. 이번에도 시장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5%를 일정률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헌적 네. 요소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 올리게 되니까요. 그거는 뭐 세율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올렸다 이렇게 말을 발표하면 올리겠다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만 무조건 5%로 일률적으로 매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도는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중간 흡수층이 없어지는 거. 아니, 그 제도가 거죠. 없어지는 거죠. 100% 되면 이제 예. 내려가는 것뿐이 없죠. 그렇죠. 이게 100%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 되는데 그때 가서는 만약 내리려면 네. 네. 그래서 저 제도는 무용지물로 만들었게 됐다. 그러려면 오히려 저 제도를 내비두고 세율을 올리는 게 확실히 오히려 조세 원칙에 더 맞는 거죠. 만약 의도라면. 네. 저는 그래서 저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두 분과 따져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똘똘한 채로 몰리게 되고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수 확보다라는 이런 비판 여론이 높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거래세라는 게 있고 보유세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신데 네. 거래세는 우리 전 세계에서 OECD에서 아주 우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를 팔지도 못하고 퇴로를 꽉 막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그냥 꽉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무려 3주택이면 65%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정도가 되거든요. 10년 보유하면 물가 상승만큼도 안 됩니다. 35%를 하면. 네.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그럼 내 재산을 그대로 내놓으라는 뜻인데 그런 상태라면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되니까 결국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만 몽창 내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럼 세수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비판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이 8번째? 그렇죠. 네. 예. 정말 많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쨌든 과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목적은 달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 말이죠. 많이들 이제 일선 현장에서 만나실 테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교수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제는 세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도 2008년에 3% 있을 때 징벌적 조세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지금 요번에 4.24%가 됩니다. 그러면 25년이면 원본이 전부 세금으로 가져가서 재산을 뺏기게 됩니다. 이제는 세금 갖고는 안 되고 네. 이제는 교육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조세 정책 변수는 이제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그러니까 집값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또 이 서울에 대한 수요 이런 공급 이런 측면이 종합돼 있기 때문에 조세 이거는 아직 이것만 갖고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세금 가지고 상담 많이 들어오시겠습니다. 예, 상담 많이 하고요. 뭐 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 발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반인들보다는 기자분들한테 더 전화가 많이 오긴 했는데 이제 네. 곧 오겠죠. 그런데 이제 네. 일단은 뭐 우리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종부세 올렸지만 그래도 뭐 이거 갖고 되겠냐, 뭐 미미하다,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물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할 만큼은 했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종부세 이보다 얼마나 더 올리란 얘기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미실현 소득에 과세하는 건데 그거를 네. 막 무한정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은 보유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일단은 보이고요. 그 세제 부분을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억제 측면이 좀 강조가 된 듯한데 그 공급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부세 보유세 강화가 공급 확대의 어떤 그 주는 시그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 좀 팔아라. 세금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공급 확대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출구를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사실 네. 팔고 싶어도 그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의 취지는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세금을 이제 다주택자나 이런 규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세금을 중과하는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그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정상이익까지는 일반 과세를 하고 너무 과도하게 초과이익이 발생된 부분에서 조금 더 세금을 높여서 뭐 징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양도소득세 부분, 거래세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좀 종부세,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도
공급이 조금 더 그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도록 뭐 추가적인 주택 공급도 물론 직접적인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무 전문가 두 분 모셨죠? 과세에 있어서는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세무사 홍기영 교수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